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투자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암호화폐 시장 전망, 그리고 파이코인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코인 시장의 여러 움직임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코인 시장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대부분 메이저 코인들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이더리움이 1600달러를 깨면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특히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0.1242달러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은 제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격이 그때 당시 며칠 전에 올렸을 때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리지 못하면, 이렇게 뚫고 다시 막 올리지 못하면, 이 선 못 뚫으면은 이거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급락을 했고 지금은 요 상태, 딱 여기 구간에 머물러 있거든요. 좀만 더 빠지면 여기까지 옵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한번 투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코인의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암호화폐 시장 전망, 작성자 리에이스 6월 6일에 찍는 영상입니다. 자,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기본 원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종목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아전인 수격으로 해석되는 이 숫자가 무리인데 오탄 좀 봐주세요. 무한긍정의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뭔가 감정적인 편향을 철저히 배제를 하고 철저하게 시장 데이터와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는 목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이나 조회수, 구독자 이탈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의 냉혹한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유튜버이자 분석가로서의 진정한 역할이에요. 무책임함, 호재 낱말과 현실성 없는 가격 예측, 행복 회로는 투자자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 분석은 타인에게 맹목적인 그런 옹호를 위함이 아니라 이 투자자들이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산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자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주제예요. P2E와 관련된 건데 많은 투자자가 이미 P2E라는 게임에 대해서 겪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특정 플랫폼과의 연동은 대형 호재라며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뭐 CD게임즈에 대한 얘기들 많이 막 하는데 그렇지만 기술적 구현이나 파트너십 소식이 곧바로 자산가치 지속 가능한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P2E 사례를 분석해 본다면은 물론 이제 저 CD게임즈가 P2E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무한돌파 삼국지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당시에 정말 인기를 많이 끌었고 우리나라에서만 뭐 몇만 명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규모가 컸어요. 근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회성 및 현금화 금지 뭐 이런 그 가로막는 현실들 때문에 등급 취소 분류가 되고 완전히 그냥 뭐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토큰 가치가 폭락을 면치 못했다라는 거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사례를 이미 확인한 바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도권의 규제와 현실적인 법적인 테두리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파이코인과 스텔라루멘의 구조적 차이점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이코인이 스텔라비 프로토콜 SCP 기반으로 개발되었다는 점 때문에 스텔라루멘의 대형 호재 그리고 제도권 진입 소식을 파이코인 호재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 차이는 스텔라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금융기관과
결제 네트워크와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제도권 내에서 유동성을 검증받은 프로젝트예요. 그렇지만 파이코인은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 어때요? 내부 생태계 구축이라는 명목하에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알트코인의 본질적 한계, 파이코인의 특별함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알트코인의 본질적 한계, 그리고 파이코인의 특별함에 대한 의문인데요. 자, 알트코인의 탄생 배경, 역사적 흐름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기술적 한계, 전송 속도, 확장성, 에너지 소비 등 보완하거나 새로운 기능, 스마트 컨트랙트 등을 제공했다는 명분을 가지고 탄생을 했지만 수년 동안 수만 개 알트코인 중에 비트코인과 시가총액의 상징성을 위협하거나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완전히 증명한 코인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근데 파이코인은 정말 특별할까?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모바일 채굴이라는 이런 혁신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기성 알트코인들의 궤를 달리하는 특별한 자산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유동성 공급 그리고 상장 후 매도 압력을 견뎌야 하는 알트코인의 숙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특별함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냉정한 자산 평가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책임한 가격 예측과 행복 회로가 낳은 폐해, 이제 당시 수천 달러 GCV의 허구죠. GCV를 운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현실성 없는 얘기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굉장히 좀 시리어스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격 폭락의 역사와 현실 즉시 3달러 수준까지 도달을 했다가 우하향하면서 꼬꾸라졌던 이런 시기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빠지고 있죠. 그럼 뭔가 반등론에 무게를 두며 대중과 함께 호응했던 과거의 판단을 뼈아프게 반성하는 이유가 여기 있기도 해요. 뭐 저 역시도 냉정한 하락 뭐 이런 거를 예측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뭔가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사례 분석, B2 몰빵 금지, 지인의 선택. 일단 5개월 전에 제 방송을 보고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파이코인에 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관망하고 여윳돈으로 항상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때 뭐 무리한 투자를 했다면 아마 이분은 돈을 많이 잃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 살아남아 있어요. 그 얘기는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단 이런 걸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대체 자산과의 비교, 파이코인과 리플을 한번 비교해보면 리플을 선택을 했어요. 이분은 리플 매수에 활용을 했고, 결국에는 뭐 소송 리스크 가격 정책 이렇게 있었는데, 뭐 아무튼 질적 차이, 정신건강하고 질적 차이로 볼 때는 파이코인은 엄청 폭락을 했지만 리플도 물론 하락을 했지만 파이코인에 비하면은 하락에 대한 그 폭이 좀 적은 편이다 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좀 많이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 35억 원 투자 손실을 통해서 얻은 뼈아픈 교훈, 탐욕과 몰입이 가져온 대가, 그리고 탈출 기회를 박탈하는 사랑의 덫이라는 거. 결국에 저도 이제 솔라나에 계속 그 종목과 사랑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텼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모든 돈이 다 날라갔고 중간에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좀 무모함,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현재 파이코인의 시장 위치와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보면 비트코인 하락이라는 역설적인 핑계거리라고 얘기하죠. 파이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 때문이라는 논리가 성립을 하게 돼요. 이 다른 알트코인들이 동반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 특별한 코인이 아닌 일반 알트코인으로서의 증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이코인이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특별한 독립 자산이 아니라 대세 하락장 속에 유동성 위축을 함께 겪는, 자, 뭐 이는 반대로 말해서 다른 비트코인의 조정이 끝나고 타코인들의 전반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된다면 이 파이코인 역시 유동성에 힘입어서 가격적인 반등이나 반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치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향후 비트코인의 전망과 최종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52,000달러에서 54,000달러 구간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과 캔들의 움직임이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저항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올라가질 못했어요, 이거. 이때 여기 빠르게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렇지 못했기 때문에 요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 봤을 때는 59,000달러대까지 갔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좀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근데 결국에는 현금 보유자 그리고 뭔가 달러나 테더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박앤세일 기회라고 해서 지금도 현물로 또 사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파이코인의 현재 상황이 좋지 못하지만 뭔가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같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리고 뭔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호재거리들이 좀 나와줘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